한 가지 생각을 선택하라. 그 생각을 당신의 삶으로 만들고 그걸 생각하며 꿈꾸고 그에 기반해서 살아가라. 당신 몸의 모든 부분, 뇌, 근육, 신경을 그 생각으로 가득 채우고 다른 생각은 다 내버려둬라. 이것이 성공하는 방법이다. 요즘 철학적인 이야기로 시작을 해봤는데요. 인도의 힌두 개혁가 스와미 비케카난다의 말이라고 합니다. 이처럼요, 성공을 위해서는요, 진실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또 그것을 알고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행복과 성공을 모두 얻을 수 있는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채은입니다. 네, 오늘도요, 여러분의 행복전도사 이희구 씨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희구입니다. 인생은 이렇게 내가 스스로 찾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드는 거라고 해요. 네. 그리고 내가 꾸고 있는 꿈도 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또 만들어가는 거라고 해요. 맞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의 꿈을 만들어가는데 함께 해주실 김병숙 교수님 소개해드릴게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주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저도 한 분을 소개하죠. 25년간 자기의 이름을 가지고 토크쇼를 진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프라. 네. 윈프리인데요. 네. 그 사람은 방송 매체 만나기 전까지는 사실 어둠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모습이 어떻든 간 또 그 출신이 어떻든 간에 이 사람은 꿈을 가지고 거기까지 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꿈을 갖는다는 것은 자신의 삶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을 갖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 꿈을 쫓아서 간다면 훨씬 더 그 능력을 더 향상시킬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이 되죠. 네. 네, 오늘도 멋진 말씀으로 시작해 주셨는데요. 그녀가 돌아왔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그녀가 돌아왔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여성 창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나누고 있는 이번 주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나요? 네, 창업에 대해서 우리 이틀 동안 공부했죠? 네. 그럼 창업에 성공한 여성분을 스튜디오에 모시는 날입니다. 그녀의 노하우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인데요. 앞으로 창업을 예정하고 있는 여성분들 특히나 귀 기울이셔야 할 시간이 아닌가 싶어요. 네, 사실 이번 주에 창업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요. 저도 꿈은 꾸고 있었는데 그렇게 쉽지는 않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다는 것도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알았거든요. 네, 네. 좀 창업해보시겠어요? 창업. 저 창업 생각 머릿속에 굉장히 많아요. 이것도 네. 해볼까, 저것도 해볼까, 난 이것도 잘하는 것 같고, 저것도 잘하는 것 같고, 결론을 못 내린다는 거. 아니, 반드시 우리 교수님 힘을 빌어야 된다는 거. 왜 보면은요, 교수님, 그 연예인들도요, 이렇게 뭐 자기 이름 내걸고 전혀 다른 직종, 업종의 그렇죠. 일을 하거나 이런 창업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좀. 아니요, 어떨까요? 저는 네. 제가 만약에 제 성격대로 한다면 저는 이름을 빌려주는 창업, 그건 창업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제가 직접 발로 뛰어야 되고 제가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저는 좀 어렵죠. 완벽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래요? 네. 저도 생각은 많은데 사실 좀 저는 불안해서. 교수님, 저희 같은 사람도 창업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두 분은 창업할 기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중에 한 분만은 좀 다시 고려해야 되는 게 너무 도덕적이고 전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네. 뭐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러는 거 말씀하세요. 저도 좀 도덕적이지 못해서. 알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렇게 주변에서 너는 사업가 기질이야. 넌 사업하면 안 돼. 뭐 이런 얘기들 종종 듣잖아요. 맞아요. 정말 이 사업이라는 건 기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아이디어도 많고 진취적이고 또 사람과의 관계를 잘 갖고 갈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주위에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 네. 스스로도 자기가 창업할 수 있다고 굉장히 느끼죠. 네. 그리고 끊임없이 사업 아이템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런 사람 중에 반드시 하면 안 되는 사람이 뭐냐면 현실적이지 않는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거를 걸러내는 작업이 이제 검사를 통해서 하는 네. 거거든요. 그거를 또 한번 부탁드리고요. 네. 네. 또 이들한테 특히 필요한 거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라든가 네. 인적 네트워크, 그리고 아주 강렬한 열정을 갖고 있어야 돼요. 실현하고자 하는 어떤 네. 집착력 그렇죠. 이런 것이 있어야지 창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역시 창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닌가 봅니다. 여성 자영업자에 대한 한 외국의 연구 결과를 좀 살펴보면은요. 네. 여성 자영업자는 임금 근로자에 비해서 영세민에서 최고 부유층까지 굉장히 이질적인 집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해요. 또 자영업자의 선택과 지속, 사멸에 이르기까지 남성과는 또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고 하는데 조금 어렵거든요. 교수님의 도움을 그럼요. 받아봐야겠습니다. 네. 교수님, 남성하고요 비교를 했을 때 여성 자영업 선택의 결정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자영업자라는 건 개인 사업자를 얘기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쓰는 말 중에 이제 그리고 이것이 발전되면은 이제 주식회사나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 앞전에 네네. 하는데 사실 우리 자영업자가 제일 먼저 여성들이 자영업자로 넘어가는 거는 취업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가 그 집에 있다가 나와서 취업하려니까 도저히 취업할 수 없다. 네. 그러면 이 창업을 하는 것이 낫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여성이 이 자영업자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결혼 상태가 배우자하고 이혼하거나 사별인 경우 이런 경우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전에 자영업을 자영업을 했다라는 그런 경험이 있다면은 또 자영업으로 넘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여성들은 주로 그 취업과 관련돼서 그런데요. 남성들을 보면은요. 실직한 경우에 가는 게 제일 많습니다. 남성들은.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얘기는 지금 우리나라가 임금 근로자로 가는 게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자영업으로 넘어가는데 사실 그런 경험을 가지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취업이 안 되니까 자영업을 한다는 게 그 바탕이 조금 어려운 점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을 때요, 여성은 결혼하고 또 출산을 하면서 직장의 변화를 겪는다고 그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창업에도 그런 게 영향을 미칠까요? 예, 여성들이 이제 출산과 또 직장의 변화를 겪는데 창업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네. 사실은 창업한다는 거는 대단히 많은 다른 활동이 있습니다. 그런 활동을 직장보다 더 많이 하기 때문에 특히 결혼과 출산이 그 창업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러면 남성 창업하고 여성 창업하고 다르다는 말씀이세요? 네. 남성들은 사실은 직장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가 네. 실직이 돼서 취업이 안 될 때 들어가는 건데 네. 우리 여성들은 집에 있다가 취업을 하려니까 도저히 안 돼서 들어가는 거랑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성들은 경험을 많이 가진 사람, 그렇죠. 또 인맥을 쌓은 사람, 네. 사회적인 어떤 그 동향을 잘 아는 사람인데 여성은 그렇지 않은 그런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네. 네. 창업에 있어서도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고요. 난관도 많을 것 같은데 성별보다는요. 사실 창업을 통해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내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시작부터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창업에 도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칙이 있는지 제가 확인해 보려고요. 네. 창업하기 전에 꼭 알아둬야 할 수칙 교수님과 함께 한 개씩 한 개씩 살펴볼게요. 네. 자, 첫 번째는 직접 발로 뛰어라. 네. 이건 모든 걸 네. 눈으로 확인하라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자기가 해결하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든지 자기 책임하에 있다는 거죠. 아이고. 무서운 얘기죠, 사실. 무섭습니다. 네. 두 번째, 목표를 정확히 설정한 후에 창업해야 한다. 네. 그러니까 창업 전에 자기 진단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아이템을 가지고 잘 사업을 할 건지 네. 이거에 전반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이때 아주 조심해야 되는데 대부분 이거를 급한 마음에 아주 짧게
그리고 예. 부실하게 가는 경우가 거의 사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네. 기초공사를 잘하고 네. 가야 되겠군요. 그렇죠. 네. 세 번째입니다. 작은 성공을 맛보고 큰 도시로 가라. 이게 무슨 이건 얘기죠? 말이죠? 아, 이거는 처음부터 아주 크게 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근데 처음에는 작게 시작해서 그것이 들어갈 땐 작게 그게 커지면은 나중에 이게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좋아요. 그럼 네 번째로 넘어갑니다. 초기에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을 막아라. 네. 그게 이제 앞에 얘기하고도 연관이 있네요. 연관이 있는데요. 규모가 큰 점포나 또 여기에 인테리어를 그것도 돈이 많이 들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막 투자를 해 놓으면은 줄일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살아있는 생물체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투자했다고 그것이 전체 향상되리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게 움직이기 때문에 나도 같이 따라 움직여야 되는데 막대한 걸 집어넣게 되면 움직이지 못한다 이런 네. 얘기죠. 그렇죠. 네. 다섯 번째입니다. 초기에 언론을 이용하지 말아라. 네. 이건 왜일까요? 이게 이제 언론에서는요. 네. 어떤 창업을 하면은 좋다. 네. 프랜차이저 광고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현혹되는 거예요. 나가 없고 저렇게 하면은 성공하겠지 이런 생각으로 하는 거를 이제 방지하고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네. 네. 여섯 번째. 망한 자리는 내가 가고 망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수님? 내가 가도 망한다라는 얘기는 다른 사람이 실패한 그 자리에다가 네. 같은 업종을 하지 말라 이런 소리예요. 아. 그러니까 음식점을 차렸는데 그 집이 나갔어. 그러면 그 네. 집에다 똑같은 메뉴로 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아, 똑같은 메뉴를 하지 말아라. 같은 그럼 업종을. 다른 메뉴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뭐 얘기를 들면은 한식 식당으로 다른 메뉴가 아니라 뭐 이태리 식당이라든가 완전히 다른 업종으로 가라는 이런 의미죠. 네. 자, 일곱 번째. 모든 판단은 창업자 본인이 결정한다. 이거는 네. 우리 교수님이 첫 번째 말씀해 네. 주셨던 거랑 같은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이 얘기를 너무 휘둘리지 말아야 네. 돼요. 네. 내가 다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결정해야 되는 그런 네, 것입니다. 네. 네. 여덟 번째. 업종 선택 시 더욱 신중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지금 이제 제일 실수하는 가장 큰 얘기가 이런 겁니다. 네. 내가 요리를 잘한다 그래서 음식업을 하겠다. 이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것보다는 많이 이 창업은 여러 가지 요인에서 검토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좋습니다. 아홉 번째는 너무 과열된 시장에 들어가지 말자. 그건 막차 탔다는 얘기예요. 네. 지금 뭐 하나 예를 들면은 커피점이 너무 많다는 거죠. 네, 네. 그렇죠. 응? 그런 것도 지금 거의 이제 과열된 거죠. 네. 열 번째. 이것도 같은 말인 것 같습니다. 남을 따라가지 말고 나를 찾자. 네. 그러니까 남과 차별화된 전략을 가져야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떤 사람 얘기 들어보면은요, 하나의 얘기, 그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그 음식과 관련된 모든 음식점에 가서 먹어보고, 네. 그리고 자기만의 차별화된 노하우를 했더니 이 사람이 대박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이 외에 저희가 10가지 수칙을 알아봤는데 또 있을까요? 아유, 많죠. 이 창업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먼저 뉴 미디어에 대한 경향을 봐야 됩니다. 네. 지금 이 방송이나 미디어가 대단히 발달되기 때문에 그게 어떤지, 또 사회에서 일어나는 거대한 그 시대적 조류, 또 사회와 소비 성향을 알아야 됩니다. 네. 이런 걸 조망하는 능력이 먼저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지만 사실은 자기 업종을 고를 수 있죠. 네. 지금 자영업자가 한 700여만 명이나 됩니다. 근데 이들이 월 수입이 16만 원, 아니 16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그래요? 거예요. 그러면 일반 월급자보다도 못하다는 얘기죠. 네네. 그러니까 한 자영업자가 1년 안에 한 20% 폐업합니다. 그리고 5년 후에는 절반 정도가 문을 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동종업종에 대한 그런 거를 탐구를 해야 됩니다. 네. 제가 아는 사람은 벌써 흥하다 그럴 때 떠날 준비를 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폐업과 손실을 막는 그런 예단적인 그런 결단력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네. 교수님 말씀에 제가 좀 경망스러운 얘기지만
빨리 치고 빠져라요. 그죠? 잘 될 때 얼른 치고 빠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끊임없이 준비를 또 해야겠죠. 네. 네, 오늘 교수님과 함께 여성 창업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요. 오늘 그녀가 왔다 코너에서는 창업에 성공한 여성분을 직접 스튜디오로 모시고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여성분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네, 일단은 저희보다 더 예쁩니다. 아, 정말요? 저런. 그리고 너무 당당합니다. 네. 네, 그러나 이 여성도 경력 단절의 경험이 있습니다. 오. 또 창업에 성공했어요. 네. 근데 그 창업의 아이디어가 굉장히 기발해요. 네. 저희들한테 조금 낯설거든요. 네, 그녀의 생소하면서도 좀 낯선 곳이 어떤 곳인지 살펴보면서 그녀의 노하우를 함께 공유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그녀는 과연 어떤 여성일지 그녀가 왔다 코너에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유비의 지혜, 장비의 추진력, 그리고 관우의 기상을 두루 갖춘 오늘의 그녀, 이경주 씨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매번 이렇게 스튜디오에 여성분들을 모시면서 느끼는 점인데 네. 굉장히 당당하다는 거. 맞아요. 공통적으로. 네. 그리고 이 내면이 꽉 차 있는 여성분들이라 그런지 이 얼굴 자체에 이렇게 네. 화색이 도니까 굉장히 미인형으로 바뀌나 봐, 모두들. 네네. 아, 너무 과찬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간략하게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요요 인터랙티브라고 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고요. 나이도 뭐 말씀하시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저는 40대 초반이고 네. 아주 평범한 그 딸아이를 초등학교 2학년인 딸아이를 두고 있는 애기 엄마입니다. 아. 네. 그럼 지금 창업하신 거 하기 전에는 무슨 일을 하셨고, 현재 지금 하고 계신 일은 무엇인지 좀 자세하게 알고 싶어요. 네. 네, 창업 전에는 물론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대기업 기획실에서 디자이너로 근무를 했었고요. 아, 네. 디자이너셨군요. 예, 그 뒤에도 이제 박물관 관련된 컨텐츠 제작 회사에서 또 디자인 실장으로 근무를 했던 경험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이를 낳고 또 결혼하고 아이 낳고 나니까 이게 그때만큼 일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때 경력 단절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럼 경력 단절의 경험도 있고, 네, 경력 단절이 생긴 이유는 육아 때문에? 그렇죠. 예. 근데 경력 단절 이후에 뭐 다시 회사에 들어가야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많이 해봤는데 사실은 굉장히 어려웠고요. 그 뒤에 또 제가 건강이 좀 안 좋아져서 일을 좀 쉬어야 됐었어요. 건강이 안 좋아진 이후 왜 회사에 다시 들어가기 어려웠던 점 뭐가 그렇게 어렵던가요? 일단은 건강 때문에 쉬어야 되는 게 일단 뭐 1, 2년 정도는 쉬어야 됐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들면 사실은 이제 여성분들이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고 나서 다시 취업을 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알아보기도 하고 했는데 네.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취업을 할지 창업을 할지도 고민을 사실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네. 그럼 지금 창업을 하신 거잖아요. 현재 어떤 분야로 창업을 하신 건가요? 저는 이제 제가 아는 분야가 또 디자인 쪽이고 또 그 중에서도 박물관 전문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아이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최신 그 박물관들 트렌드를 보면 굉장히 어린이 체험 위주로 바뀌고 있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제가 다니면서 몸소 느끼게 되었고요. 그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럼 뭐 처음부터 그렇게 창업을 그런 분야로 염두에 두시고 시작하신 거예요? 아예 그런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고요. 제가 이제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에 IT 교육이 있어서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이제 디자인 싱킹이라는 창업 교육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마침 거기 있는 매니저님이 소개를 해주시는데 저는 오히려 그 IT 교육보다 그 창업 그 교육에 더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IT 교육을 취소를 하고 바로 이제 디자인 싱킹 교육을 듣게 되었고요. 그 교육을 한 3개월 과정이었는데 듣게 되었고 운이 좋게 거기서 이제 대상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교수님, 이경주 씨하고 잠깐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진취적이고 뭔가 이렇게 해야겠다 다짐하면은 바로 이렇게 실천을 하는 분 같이 느껴지는데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사업할 만한 기질이 있는 것 같은가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제일 중요한 자본이 뭐냐 하면은 이쪽 방향에 이쪽 분야의 경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것도 관리자의 경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걸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그쪽 분야를 잘 알고 있고 이 두 개가 있다고 해서 또 창업되는 건 아닌데 네. 이분은 또 그 뭐라 그럴까 어떤 순간에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또 그런 거를 추진할 수 있는 추진력 이런 것이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창업을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교수님은 대충 이렇게 몇 마디 나눠보시면 그 사람이 기질 파악이 다 되시는 것 같아요. 저 처음 뵀는데도 이희우 씨는 뭐 어떻고 쭉 말씀하시는데 전 진짜 점쟁이죠.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경주님한테 질문인데요. 창업 준비를 하실 때 이렇게 도움을 받은 기관이나 뭐 주위의 타인 분들 네. 도움받은 게 어떤 부분이 있나요? 네. 가장 사실은 도움 많이 받은 기관이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이고요. 네. 경기도청에서 운영하는 산하기관입니다. 공공기관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서포트를 해주세요. 그래서 매니저님들도 많이 계시고, 네. 그다음에 센터장님, 그다음에 외부 민간 그 창업 컨설턴트가 아예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혼자 창업하는 거하고는 아주 뭐 틀리고요. 네. 그다음에 굉장히 이렇게 든든한 백이 생겼다는 그런 느낌으로 창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아까 잠깐 대회에서 1등을 하셨다고 그랬죠? 말씀하셨는데 네. 1등 하니까 저는 1등을 못 해봤어요. 저도요. 너무 궁금하거든요. 네. 이 창업 준비 과정을 좀 소개를 해주세요. 그 디자인 싱킹이라는 그 과정이 사실은 쉽지만은 않았어요. 근데 그 멘토링을 하고 진행하시는 분이 다 아실 거예요. 싸이월드라는 네. 우리나라 굉장히 네네. 유명한 커뮤니티 사이트죠. 거기에 이제 창업을 하셨던 창업자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본인의 어떤 맨파워가 있다 보니까 이제 여성 대표님들이나 다른 이제 여성 뭐 창업을 꿈꾸시는 분들을 굉장히 이렇게 잘 끌어 나가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사실은 굉장히 처음에는 굉장히 쑥스럽고 왜냐하면 매 그 교육마다 앞에 나가서 프리젠테이션을 했었어야 됐어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준비를 다 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앞에 나가서 뭐 얘기하는 게 이렇게 자신이 있는 스타일은 아니었거든요. 지금은 잘하시는데요. 그때 많이 이제 발전을 한 것 같고요. 그것 때문에 도움이 참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경진대회는 어떤 건가요?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경진대회가 있었고요. 네. 거기에 나오는 경진대회는 박물관 쪽 관련된 건 아니고 다른 분야로 해서 여성에게 맞는 아이템으로 해서 그걸로 해서 저희가 이제 대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와. 그럼 네. 준비 과정에서 좀 힘들었던 점은 뭐가 있었어요? 사실은 어떤 아이템으로 창업하느냐가 사실은 가장 그쵸.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대상을 받은 아이템으로 할 것인지 네. 아니면 저는 원래 디자이너로는 한 17년 정도 경력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제가 잘할 수 있는 분야에서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고 교수님이 아까 뭐 방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지만 고민을 한 끝에 내가 잘하는 분야에서 하는 게 실패 확률을 많이 줄일 수가 있겠다. 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창업하려면은 사실 뭐 시간 제일 걱정되는 건 돈. 맞아요. 돈이 도대체 얼마나 들어가느냐. 그렇죠. 뭐 내 아이는 어떻게 할 것이고 내 가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 굉장히 복잡할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떻게 해결하셨는지요? 일단 돈은 처음에는 많이 들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경기도 여성력개발센터는 무료로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렇군요. 네, 좋은 곳이네요. 네. 무료로 지원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교육들도 다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네트워킹이 굉장히 잘 돼 있고요. 저희가 이제 뭐 컨설팅을 받거나 해도 그 컨설팅 비용을 다 받게 되는데 여기는 국가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다 무료로 진행이 되니까 굉장히 메리트가 있죠. 네네. 그래요. 사실 두 번째는 육아 문제인데 저희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면서 제가 창업을 하게 돼서 사실은 엄마 손을 많이 필요로 할 때 그때 이제 창업을 네네. 하게 됐어요. 근데 저는 너무 이제 행운하죠. 저희 친정엄마가 저쪽으로 이제 아이를
봐주시게 돼서 와. 사실은 안 그러면 되게 어려웠을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경기도 여성력 개발센터는 사실은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또 시스템도 갖추고 있어요. 네, 저는 좀 운이 좋은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네. 경기도 여성능력개발 여기 좋네. 한번 가보시겠어요? 괜찮으네요. 예. 경기 도민이시죠? 그렇죠. 예. 저도요. 그랬습니까? 같이 갈까요? 네. 경력단절 여성들이 오늘 우리 이 대표님처럼 네. 이 대표님이라고 불러 기분 좋죠. 네, 네. 네, 이 대표님처럼 창업하기 전에 굉장히 이렇게 두려워하거나 힘들어하는 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 네. 어떤 부분들이 그럴까요? 그러니까 아이템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이 아이템을 보통 우리가 이제 뭐 홍보되는 많은 아이템들 중에 네. 얼마 보장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프랜차이저 같은 그런 개념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그대로 갖고 가느냐 아니면 나한테 맞는 독창적인 어떤 영역을 갖고 가느냐 이게 다 모호하고 불안하죠. 그죠? 네. 미래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거로 과감히 극복해서 개척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맨 처음에는 그게 손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망하면 어쩌냐 뭐 이런 맞아요. 또 우회의 사건이 발생돼서 그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이 다 날아가면 어쩌나 뭐 이런 아주 그런 것 때문에 가장 힘들어합니다 사실은. 네. 저도 뭔가 일을 이렇게 펼치려고 그러면 내 돈 날아가면 어떡하지 생각 먼저 들거든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이 대표님이 창업 내용을 분석하기 전에 어떤 분야의 일을 하고 계시는지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서울의 한 사무실. 각자 자신의 일에 몰두해 있는 직원들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주로 컴퓨터를 사용한 업무를 하는 듯합니다. 이곳에선 과연 어떤 일을 하는 걸까요? 저희는 주로 인터랙션이나 게임이나 이런 프로그래밍이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VR 쪽이나 이런 부분들도 또 저희가 콘텐츠 개발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이게 또 박물관하고 또 연계가 되거든요. 옛날 뭐 역사 탐험이나 이런 것들도 개발할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이 이렇게 재미있는 아이템들이 많은 것 같아서요.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회의가 빠질 수 없겠죠? 다 같이 한자리에 모여 각자 아이디어와 의견을 내는 이경주 대표와 직원들. 회의 시간도 자유롭고 편안해 보이네요. 지금 어떤 거 회의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산림박물관에 들어가는 어린이 체험 영상 인터랙션 게임 영상하고 지금 기획하는 중이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육군, 해군, 공군, 해병 등 군인의 캐릭터로 아이들이 전쟁 역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의 애니메이션도 제작했다는데요. 나만 못 찾은 거야?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짧은 기간에 이런 결과물이 있기까지 창업을 준비하며 많은 노력을 기울인 이경주 대표. 그 노력은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힘든 점은 없었을까요? 소프트웨어에도 꼭 개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디자인도 들어가거든요. 또 워낙에 이제 IT 쪽으로 하다 보니까 네, 그쪽으로도 재미가 있고 또 물론 또 힘든 점도 있어요. 공부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또 그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춰서 또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거기에 맞춰서 또 디자인하는 것도 좀 흥미를 많이 느낀 것 같습니다. 현재 용산 전쟁기념관 어린이 박물관 내에 직접 제작한 게임과 애니메이션 코너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어렵지 않게 우리의 역사를 공부할 수 있는 만큼 아이들의 참여율도 달라졌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동작 인터랙션 게임으로 이렇게 제작을 했는데요. 실제로 예전보다 확실히 참여율이 높아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곳 전쟁기념관 어린이 박물관에 오면 어떤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걸까요?
아이들을 위한 인터랙션 미디어 테이블 게임인데요. 가족과 함께 태극기 흔들기, 그다음에 친구와 함께 태극기를 흔들기, 그다음에 무궁화 할머니라는 또 코너가 있는데요. 무궁화 할머니는 사실은 위안부 할머니를 말해요. 위안부 할머니 가슴에 우리나라 이제 무궁화 꽃을 달아드리면서 품에 안기는 그런 위로하는 장면으로 그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친근하고 귀여운 캐릭터를 제작함으로써 시선 집중에 성공. 하지만 이렇게 되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다고 해요. 그동안 저희 고민이라고 한다면은 너무 그 정적인 전시 연출이 돼 있어서 어린이들에게 좀 흥미를 끄는데 좀 제한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에 요요 인터랙티브랑 같이 저희가 협의를 해서 좀 더 동적이고 그리고 어린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많이 포함해서 많이 늘어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확인하고 연구하여 회사를 점점 발전시켜 나가는 이경주 대표.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너무 보람되고 기분이 좋고요. 그리고 어떤 좀 사명감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보통 국가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해서 조금 더 퀄리티도 높이고 좀 더 아이들이 교육적이고 더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더 들었습니다. 창업에 당당히 성공한 요요 인터랙티브 대표 이경주 씨. 국내뿐 아니라 중국 시장 진출까지 염두에 두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녀를 응원합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요. 지금 하시고 있는 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현재 사업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희는 이제 박물관에 들어가는 체험형 전시 콘텐츠를 개발하는 회사이고요. 네. 뭐 홍보 영상도 있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3D 애니메이션 게임도 있고요. 그다음에 신체 동작을 인식하는 그런 인터랙션 게임들도 있습니다. 주로 이제 박물관 쪽 전시관, 홍보관인데요. 거의 관공서 쪽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멋있다. 어떻게 저런 일을 하지? 그러니까요. 지금 그 반응은 어떤가요? 지금 현재 반응은 사실은 이게 기존에 아예 없던 사업 아이템은 아닌데요. 네. 저희가 조금 더 체험형으로 더 이제 구체화시켰다는 게 조금 다른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제가 이제 초기이다 보니까 사실은 한 가지 일을 해도 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요요 인터랙티브 상호명 굉장히 독특해요. 그러게요. 네, 네. 누가 지었어요? 제가 지었고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상호명? 네,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예. 이제 사실은 요요 인터랙티브라는 거는 아이들이 좀 아무래도 이제 박물관들이 아이들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따라 부르기 쉽게 하게끔 그렇게 지은 것도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좀 사업적으로 좀 글로벌하게 나가고 싶어서 사실은 중국 진출을 염두에 두고 지은 이름입니다. 그렇군요. 다 생각이 있으신 거군요. 네, 그러니까요. 네. 이름도 굉장히 귀엽고 또 외우기도 쉽고요. 그렇죠? 부르기도 쉽고 그래서 또 우리 아이들도 좋아할 것 같은데 이게요. 박물관, 전시관, 홍보관 전문 소프트웨어 제작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 분야는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이런 아이템을 발굴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세요? 제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그런 쪽 일을 좀 하기도 했었고요. 네네. 그다음에 아이를 데리고 또 박물관을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주말에는 어디 갈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아무래도 박물관들이 점점 체험형으로 바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보는 전시였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모든 오감을 느끼고 또 우리나라가 IT 쪽으로는 또 강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최신 IT 기술이 박물관에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도입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교수님, 그런데 지금 들어보면은요, 사실 이런 소프트웨어를 발굴하고 제작하고 이런 거는 주로 우리가 남성들이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여성들이 그렇게 주로 창업을 하는 분야는 아닌 것 같거든요. 예, 여성들이 주로 하는 게 생활과 관련된 네. 뭐 먹는 거라든가 네. 뭐
또 편의점이라든가 뭐 이런 데로 많이 이제 하죠. 네네. 근데 이분은 이제 아주 색다른 걸 하는데 사실 이게 유망 분야입니다. 이게 문화 콘텐츠 산업이라고 그래서 지금 21세기에 이제 가장 각광받는 있는 그쪽의 분야입니다. 그래서 와. 굉장히 좋은데 이건 특히 여성들이 섬세하고 감각적이기 때문에 아마 이 대표님이 잘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됩니다. 시대를 앞서가시네요. 그러게요. 미리 앞을 내다보셨다는 얘기네. 그러면 앞서서 말씀하시기에 대기업에서도 일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네. 지금 창업해서 본인이 직접 운영하시는 거와 직장 다녔을 때와의 비교 좀 해보세요. 어떤지. 뭐 직장 다닐 때 하고는 아예 다르고요. 뭐가 아예 다른가요? 한숨을 좀 계시셨는데. 네, 창업은 정말 일당백이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본인이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고요. 네. 제가 이제 이런 표현을 하는데 창업은 정말 종합 예술입니다. 음. 왜냐면 비즈니스를 한다는 거는 우리가 일을 따오기 위해서는 또 사람을 상대해야 되고 그렇죠. 또 직원이 있으면 우리가 또 직원들이 어떻게 일을 잘 하는지 또 그런 것들도 봐야 살펴야죠.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심리적인 문제까지도 봐야 하고요. 그다음에 뭐 마케팅이다, 뭐 문서 작업이든지 뭐 회계 업무 이런 것들을 다 총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종합 예술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좋게 표현해서 예술이고요. 좋게 표현해서 예술인데 그 예술에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네.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받을 때도 있고 또 이거를 또 즐기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당연히 또 받을 때도 있겠죠. 그럼 나름대로. 그렇게 일을 많이 하시면 자기 시간이 없을 네. 거 아니에요? 네. 시간 활용은 어떻게 하세요? 그래서 시간을 저도 아직은 조금 더 체계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저의 이제 첫 번째 원칙은 무조건 토요일을 쉬는 겁니다. 근데 그냥 쉬는 게 아니고요. 머릿속에서 일을 다 버려야 돼요. 근데 버려져요? 안 버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조금 다른 분야에 있는 책을 읽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꾸 밀어낼 수가 있거든요. 책이 안 들어올 것 같은데. 그것도 스트레스가 그렇죠? 네. 억지로 떨치려는 그런 스트레스가 있을 것 같아요. 수입은 어떠세요? 수입? 수입은 아직까지는 저희가 법인회사기 때문에 네. 뭐 그렇게 월급으로 다 저도 뭐 대표이사지만 다 월급으로 책정이 돼서 별다른 차이는 없고요. 지금은 사실은 이제 회사를 좀 규모를 키우려고 노력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네. 제가 아직 뭐 창업에 성공한 거지 또 성공한 창업인은 아니거든요. 그 겸손한 말씀 아니세요? 네. 네. 저렇게 우리 이 대표님이 그러면은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좀 색다른 분야에 우리한테 좀 생소한 분야에 네. 이렇게 몸을 담고 계시는데 이 변화의 과정이 교수님 들어보시니까 짧게 들어보셨지만 우리 교수님은 그래도 며칠을 보시잖아요. 잘 겪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지금 이분이 네. 대단히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창업은 종합적인 예술이다. 네. 그러니까 이 창업을 하려면은 뭐 회계서부터 인사 노무서부터 또 아이템 선정하고 또 마케팅 홍보 뭐 이런 모든 걸 다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몸이 10개락도 모자라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를 잘 관리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네. 그 토요일 하루를 쉰다는 거는 네. 이분이 그런 거를 정확히 나눠서 자기의 휴식과 건강을 유지해서 다시 또 그 전선에 뛰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건대 아주 잘 관리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인의 네. 재충전도 아주 활용을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맞아요. 대표님, 저기 창업한 후로 제일 힘든 거 하나만 꼽아보세요. 제일 힘든 거는 첫 번째는 체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남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체력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운동을 이제 끊은 거예요. 근데 제가 운동을 끊었는데 에어로빅을 끊었어요. 왜요? 재미도 있고 활동적이구나. 네, 활동적일 것 같아서 흥이 많으신가 봐요. 네, 했는데 저는 굉장히 몸치거든요. 그런데 정말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스트레스를 없애기 위해서 운동을 하셨는데 더 몸이 내 스트레스를 맘대로 안 받으시면 되니까? 어떡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에어로빅이 방송 댄스처럼 하는지를 몰랐는데 정말 소녀시대 음악 이런 거에 맞춰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더 스트레스가 돼서 네. 3개월 하고 제가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지금 그만두고 나서 숨쉬기 운동만 하고 있고 다른 운동법을 찾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장 힘든 게 체력 관리였는데 네. 에어로빅으로 재밌습니다. 우리 대표님 나중에 따로 이렇게 대화 좀 해보고 싶네요. 그런데요? 되게 적극적인 여성이에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뭐 지금 이제 사업 아이템을 정해서 잘 하고 계시지만 그 중에서도요 가장 집중하고 있는 아이템이 있다면 어떤 분야일까요? 아무래도 이제 소프트웨어 중에서는 어린이들이 할 수 있는 게임 쪽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워낙에 지금 가상현실 네. 시장이 좀 뜨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뭐 옛날 역사 속으로 다시 간다든지 아니면 과학 탐험이라든지 우리가 체험하기 어려운 분야 그런 거를 VR로 해서 컨텐츠를 개발해 보는 게 저희 이제 R&D 목표입니다. 네. 보면 볼수록 멋있어. 저도 한번 체험을 해보고 싶네요. 저는 할 줄 아는 게 방송밖에 없다 보니까 저런 일을 하는 여성들 보면 되게 신기해요. 그러니까요. 예. 우리 뭐 할까? 일단은 그 경기도 여성개발센터에 가서 그 전에 우리 교수님께 상담을 좀 받고 상담 먼저 받고 가서 지원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유망 분야라고 하셨는데 대표님이 보시기에 이 분야의 전망은 어떤 것 같으세요? 사실은 이 분야가 없던 분야는 아닌데 사실은 인터랙티브, 인터랙션 이런 게 사실은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만 사실 지금 다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도 다 인터랙션의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쪽 분야는 앞으로도 계속 기술이 발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굉장히 박물관이 되게 보수적이고 되게 오래된 것이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최신 IT 트렌드는 박물관에 먼저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유망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이경주 대표님은 창업 이후에 만족을 하시는 거죠?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만족지수가 굉장히 높군요. 네. 가족들 반응은 어때요? 엄마가 또 아내가 이렇게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죠. 일단은 가족들은 다 좋아하고요. 네.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저희 친정 엄마가 전적으로 아이를 또 봐주시잖아요. 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또 그런 것 같습니다. 어머니께서 일을 또 잘하라고 아이를 봐주시는데 제가 또 놀면서 그렇게 일을 하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그런 생각 때문에 또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또 생각을 합니다. 네. 주위에서 서포트를 잘해주시는 그러니까요. 가족들 반응이. 네. 이경주 대표님하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우리 그녀가 왔다 하이라이트가 있죠. 네. 그녀의 노하우 들어가야겠죠. 자, 창업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경주 씨만의 노하우는 과연 무엇일까요? 대표님, 노하우를 몇 개 정도로 나눠보실 작정이세요? 일단은 계획이세요. 작정이라고 그러니까 네. 일단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요새는 사실은 이제 공공기관에서 나오는 어떤 정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그거를 다 찾는다는 것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첫 번째는 이제 정보력인데요. 정보력. 정보력도 사실은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정보를 내가 뉴스레터로 이렇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 이제 사이트에 가입을 하시고 뉴스레터로 가입을 한 다음에 다 받으시면 충분히 이제 서치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얻는 것이 또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멘토링입니다. 멘토링이요. 네. 혼자 창업을 하는 것과 멘토가 있는 것은 정말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멘토를 많이 얻게 되었고요. 그 중에서도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외부 민간 전문가를 아예 상주할 수 있게 해서 제가 사업을 하면서 궁금할 때마다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멘토를 제가 한 2분 정도를 이제 모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경기도 여성력개발센터의 나병민 총괄 매니저님이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우연히 경기 컨텐츠진흥원에서 그 진행을 하는 프로젝트 지원 사업에 진행을 했는데 그쪽에서
그 굉장히 유능하신 여성 CEO 출신이신 분을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요즈마 그룹이라고 세계적인 벤처 캐피탈 회사거든요. 네. 거기에 있는 김진아 이사님을 또 소개를 해주셔서 제가 그분에게도 또 여성으로서 어떤 힘든 애로사항 이런 것들을 많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 네. 대표님이 얘기하신 그 앞에 멘토링이나 이런 와 관련돼서는 사실 우리가 이걸 인큐베이터라고 그럽니다. 네. 그 창업을 맨 처음에 잘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인큐베이터에 넣어서 그게 양성돼서 네네네. 되면은 그때 이제 나가게 하는 이런 시스템을 이분은 굉장히 잘 활용하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전부 정말 중요한 거를 지적을 해주셨는데 뭐 또 다른 것 또 있습니까? 가장 좋은 거는 그런 거 같고 그 두 가지인데 그 다음에는 멘토라고 해서 그 의견을 내가 다 또 수용할 수는 없거든요. 네. 왜냐면 본인이 겪은 경험하고 또 멘토분들도 다 각자의 전문가 또 분들이시니까 네네. 다 다른 내용을 또 갖고 계시기도 한데요. 이 부분은 내가 사업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흡수하는 그 부분이 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에 맞게 이렇게 걸러낼 수 있어야 그렇죠. 되겠죠. 네. 네, 지금 우리 이경주 대표님의 노하우를 들어봤는데요. 네. 굉장히 멋진 여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 혹시 앞으로 또 이루고 싶은 꿈이 있으세요? 네, 두 가지 정도 있는데요. 네. 욕심도 많아요. 뭔가요? 일단 첫 번째는 박물관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에서 우리나라 그래도 손꼽히는 손가락 안에 끼는 그 정도의 규모가 있는 회사로 키우는 게 저희 네, 첫 번째 목표고요. 네. 그다음에 10년 후에 네. 그때는 좀 다른 분야로 그 다른 분야는 뭐냐면 제가 좀 사회 공헌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오. 와. 와. 미래까지 10년 후까지 그러니까요. 계획을 하고 있는 여성이에요. 맞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오는 길도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또 10년 후에 사회에 공헌을 하겠다는 그런 멋진 꿈까지 있으신데 저희가 사실 그 전에요. 네. 대표님께 좀 본인에게 영상 편지를 써보시라고 했더니 그것보다 네. 꼭 영상 편지를 전해야 될 분이 있다고 하시네요. 누구, 어떤 분 계세요? 저희 친정 어머님이시고요. 네. 사실은 여성분들이 가장 어려운 게 사실은 육아 문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여성들이든지 다 그렇고 뭐 공직에 있거나 그렇지 않은 이상 뭐 네. 육아휴직을 내거나 그렇지 않은 이상 네. 뭐 어머님들이나 가족들이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데 아, 좋아요. 그러면 벌써부터 우리 이렇게 눈가가 이경주 대표님 촉촉해지셨는데. 저희 울리시면 안 돼요. 네네. 네. 저쪽 카메라를 보시고요. 우리 네. 친정 카메라 어머니께 보시고 영상 편지 한번 친정 어머니께. 해주세요. 제가 울면 안 되는데 큰일 났네요. 우리 본인만 우세요. 저희까지 울리시면 안 됩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 네. 엄마, 내가 일하느라고 너무, 우리 아이 맡기고 또 박물관 쪽이 워낙 지방 출장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아침에 정규 출근해서 정시에 퇴근하고 이런 게 아니라서 사실은 엄마 생활도 개인 생활도 잘 못하고 내 생활에 다 맞춰주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또 엊그저께 또 얼마 전에 어버이날이었고 그때도 제대로 이렇게 표현도 잘 못하고 했는데 앞으로 더 자랑스러운 딸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죄송해요. 앞으로도 더 우리 딸도 잘 부탁드릴게요. 여기까지입니다. 네. 어머니한테 영상 편지 보내면서 또 자신도 엄마로 돌아가네요. 내 딸 잘 봐달라고. 네. 아, 왜 울려 그러세요? 안 울어요? 네. 엄마라는 이름은 듣기만 해도 눈물이 나잖아요. 맞습니다. 네. 또 그렇게 든든한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이경주 대표님이 멋지게 창업에 성공하신 게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래도요, 이렇게 또 창업에 성공하셨지만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일까요? 일단은 사실은 굉장히 국가적으로도 또 정부에서도 굉장히 여성 창업을 이렇게 격려하고 그런 시스템이 많이 구축이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제 동시에 그런 어떤 육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같이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게 조금 바람입니다. 네.
우리 이경주 대표님처럼 든든한 친정엄마가 모두 다 계신 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또 상황이 다 어머니들이 다르기 바쁘세요. 때문에. 예. 대표님 어머님께 용돈 많이 좀 챙겨드리세요. 네,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여성 창업자의 대표로 자리를 해주셨는데 앞으로 예비 창업 여성분들에게 좀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그 창업을 하실 때 굉장히 물론 자신감을 갖고 다 하시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이템은 웬만하면 다 있어요. 네. 다 있는데 그거를 미리 시작하기 전에 전문가 분들한테 조금 충분히 자문을 구하고 네. 그때 시작을 하는 것이 정말 실패 확률을 낮출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반드시 굉장히 이제 창조경제에 들어와서 굉장히 그런 정보들도 많고 무료로 강의를 해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꼭 찾아보시고 미리 사업에 대해서 준비를 충분히 하신 다음에 들어가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 네. 지금 이경주 대표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똑 부러지시는데. 맞아요. 거의 교수님, 거의 이 교수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교수님도 우리 대표님께 마지막으로 한마디 좀 조언해 드리세요. 네. 글쎄 뭐 너무 잘하셔서 조언은 그렇고요. 감사합니다. 예, 이제 하나 예를 들면은 하워드 슐츠라는 사람이 스타벅스의 그 창시자입니다. 네네. 이 사람이 사업 계획서를 들고 217명한테 가서 다 거절을 당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스타벅스의 그 모습을 보세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여성들이 지금 이 대표님처럼 상황을 헤쳐나가고 또 열정과 또 지칠 줄 모르는 패기 네. 이런 것이 있다면은 아마 지금 이분같이 즐거움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는 여성 창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주에는 어떤 내용이 준비가 되어 있나요? 요즘에 노동시장에 큰 변화가 일고 있다고 합니다. 네. 요즘 여성의 창업이 늘어나는 것과 함께 은퇴를 준비할 시기인 50대 여성들의 취업률이 막 엄청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 20대 여성분들보다 훨씬 많다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요? 네, 제가 50대입니다. 그러니까 예. 사실 50대 여성분들이 사회 진출하기라는 것은 바늘구멍을 뚫고 나오는 것만큼 어렵거든요. 맞아요. 예. 이런 50대 여성분들의 취업 정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다음 주에 공개해 드릴게요. 네, 다음 주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우리 그 네 발 달린 동물하고요. 네. 우리 두 발만 있는 사람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면은요. 네. 사실 두 발로만 사람이 서 있다는 거는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그렇죠. 한번 이렇게 그 모형 같은 거 만들어서 지지대를 해보면은요. 두 발로는 도저히 버틸 수가 없거든요. 넘어지게 마련인데 그런 점에서 참 사람은 대단하고 위대한 존재입니다. 특히요. 왜 이 인간이 더 위대하냐면요. 스스로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고 또 반복적으로 도전한다는 점에서 더 위대할 텐데요. 사람은 넘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있지만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지혜를 배우고 또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실패는요, 인생의 끝이 아니라고 합니다. 네. 시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언제나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녀가 돌아왔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